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전해드립니다. 금리만 내리면 날아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서둘러 사세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기준금리는 3.5%인데요. 최강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근데 날아가지 않았어요. 자, 대출금리 여기 지금 9월달 2022년 9월달이 4.79%라고 나오고요. 아마 10월달이 4.81%였을 겁니다. 신규 주담대 금리가요. 흰색 선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4.81%. 지금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91%입니다. 3.91%. 그간 기준금리는 3.5%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4.81%일 때 이때 기준금리는 3%였어요. 3%, 4.81%. 은행은 요 예대 마진 차이를 1.5% 이상은 보통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갑니다. 기준금리와 이 흰색 선, 두 개의 갭이 1.5%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바짝 붙어 있어요. 네, 기준금리 3.5, 신규 주담대 3.91, 0.4%, 은행은 0.4% 보고 장사하나요? 그럼 신규 취급 주담대는 왜 이렇게 낮아져 있을까요? 주담대를 받는 사람의 10명 중에 8명은 이 정책 자금을 활용합니다. 실제 생으로 주담대 받는 사람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빚내서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생으로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은 잘 없다. 투자의 목적으로 되었건 실거주가 되었건 대다수가 이것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떨어지면 그때부터 날아간다. 기준금리 떨어지면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아마 이 갭 차이는 한 1.5% 유지된다고 보면요. 기준금리가 한 2.5% 수준까지 떨어지더라도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 뭐 4% 정도 되는 것 2.5%와 4% 지금의 대출 금리와 거의 같은 상태. 그렇게 될 거예요. 금리가 1% 한번 떨어지면 날아갈 것처럼 올해 안에 한번 떨어지면 날아간다. 내년 되면 두 번 떨어지면 날아간다. 네 번까지 떨어져도요. 시장 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쿠팡알리 나가시는 길에 영상 보시고 나가시는 길에 댓글창에 있는 링크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55,000개. 다른 지역은 좀 줄어드는데 부산은 매물이 안 줄어든다. 미분양도 폭증한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징후가요. 대구가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전세 물량은 감소해서 1,500개. 월세 물량도 좀 감소해서 7,800개. 대구보다 월세 물량이 더 적습니다. 예. 부산 전체 임대 물량은 18,000개. 대구 전체 임대 물량은 16,0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뭐 급반전하게 되면 임대 매물이 훨씬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는 곳이 부산이다. 대구보다는 부산이 시간이 지나면 물량이 부족해지면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인구 330만에 전월세를 소진시키는 능력과 인구 230만이 전월세를 소진시키는 능력은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임대 물량이 빨리 줄어들어서 또 집이 모자라서 또 난리 나는 이런 사태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복병이 있죠. 복병, 숨겨진 복병, 매도 물량 55,000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소진되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얘네들을 소진시켜줄 2030이 부산을 너무나 많이 떠났죠. 그때 뭐 지금 떠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5년, 10년 전부터 많이들 떠났거든요. 그네들이 부산에서 좋은 직장이 있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면 아마 이것들이 훨씬 더 빨리 소진되어 나갈 텐데 소진이 잘 안 됩니다. 자, 거래량 168건 좀 많은 화요일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6월 현재 거래량은 1602건. 이 상태로 간다면 거래량은 2300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300건이 대단한 거냐 하면 뭐 별반 대단하지 않습니다. 별반 대단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악재들 지금 호재로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놨죠. 뭐 규제다 뭐다 이런 거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뭐 규제 지역에 해당되긴 하나요? 뭐 어디 해당되긴 하나요?
이 파란색 선, 22년의 파란색 선. 대구는 지금 21년에 요 갈색 선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대구가 부산보다 하락을 한 6개월 정도 빨리 시작했어요. 대구는 갈색 선의 느낌을 닮아가고 부산은 파란색 선의 느낌을 시간이 지나가면 점차 닮아가지 않을까. 은행이 대출을 옥죄일 겁니다. 네, 하반기 되면 은행이 대출을 옥죄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거래 가격 딱 하면 또 비싼 아파트 고점 대비 95% 가격 형성, 200% 상승. 이런 거 한두 건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익비치는 여전히 30% 이상, 국평 기준으로 이 대형평이네. 대형평도 30% 이상. 조금 아무튼 재건축이나 이렇게 오래된 40년에서 넘어가는 아파트들 층수는 왜 이리 높습니까? 또 40층, 40년이 넘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저런 층수는 버텨내지. 거의 뭐 18층, 20층 되는 이런 곳들 가보지 않은 미래지만 걔들을 40층으로 지어내면은 용적률을 뽑아낼 수 있도록 뭐 법제화해주고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층까지 올리면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또 수준이 달라지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건축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 아파트 시장이 결국 먹고 살고 했던 것은 재건축만 하면 모두 다 한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었으니까, 과거에 입지가 괜찮았던 곳에 뭐 4층, 5층짜리 아파트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계속해서 한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분담금 수억씩 치러내는 그런 경우들 자주 접하면서 재건축이 또 능사는 아니구나. 그렇다고 낡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그렇고요. 사지 롯데캐슬 10억 5천. 요 비싼 아파트들 일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곳들 있어요. 일부 뭐 10억 아래쪽으로도 많이 거래됐잖아요. 사지 롯데캐슬 이런 경우에도 30%씩 빠지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28%. 이게 평균적인 부산의 하락률. 중층이라서 조금 더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35%. 거래가 띄엄띄엄 있는 것들 하락률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광한자이 42%? 42% 그마저도 지난 거래는 7억 1,500도 있고요. 약간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30% 이상 하락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네. 웬만한 좀 이름 있었던 아파트들 맞죠? 웬만한 대형 롯데캐슬, LG 메트로시티. 오늘 거래량이 좀 많아가지고 6억 이상 거래도 제법 많았습니다. 6억 이상 거래 제법 많고, 네, 5억대 거래도 제법 많이 보이고. 이 대구와 부산의 이 차이점이라면 대구가 훨씬 더 많이 하락한 느낌이고 그런데요. 3억, 4억 선에서 대구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근데 부산은 4억, 5억은 줘야지 일단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인구가 더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인구로 인해서 음, 추후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죠. 이미 여기 실거래 가격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가격. 부산 사람들은 그래서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1,300, 1,400,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 대구는 평당 1,000만 원이면 선택의 폭이 넓고, 부산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추후에도 그러면 야 대구 집값까지 더 떨어져야지. 대구나 부산이나 돈 버는 게 그게 그건데. 근데 또 2050년 인구 추계를 보곤 하면요. 부산의 인구가 뭐 한 250만이 된다든지 대구의 인구가 180만이 된다든지 2050년에 인구가 폭삭 줄어든다고 해도 부산은 대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가격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막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 있나요? 특별히 눈에 이런 도대체 얼마만에 거래입니까? 성우 맨션. 네. 5천, 아니,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인가요? 이거 5천만 원 했던 것이 4억 1,500. 이런 거래가 맞죠? 그래가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이거 가지고 신고가 대단해요 하는 사람 있을런가요?
밑으로 내려오면 3억 아래쪽으로 가면 더 큰 하락. 뭐 평균 35%. 이 느낌은요. 지금 33%, 32%, 38%, 32%, 33%. 이거 그때 분위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23년 1월, 23년 1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막 처분 조건도 있고 막 이래저래 집을 막 팔아야 되고 굉장히 자금 대출 받으면서 줍줍하거나 이런 물건들 자금 대출 받을 때도 처분 조건. 또 신규로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음,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나 지금이랑 시장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네, 여기까지 봐볼게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방송을 찍어서요. 빠르게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전세 거래 조금 더 회복될 거예요. 이거 시간 뒤늦게 신고되는 것 때문에 임대차 3법 또 말 뉴스가 막 나옵니다. 없애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임대차법 3법 그것이 임대차 3법 지금은 3법 세 번째는 계속 유예 상태, 전월세 신고제는 유예 상태, 1법 2법 요것이 뭐 전세 가격 뭐 폭등을 부추긴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세 가격 폭등하는 것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폭등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냥 시장 가격에 발맞춰 갑니다. 뭐. 아무튼 2년 동안은 전세 가격이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는 기간 동안 이 전세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갱신하면요. 갑자기 전세 가격이 엄청 뛰는 것이 아니고 전세 가격이 주변 시세에 맞춰집니다. 주변 시세. 이게 아무튼 집값 상승하고 반등을 세게 하고 싶은데 전세 가격이 많이 주변에 서울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전세 가격 어느 정도 하면 한 9억 정도 할 거예요. 전세 가격. 전세가율이 50% 조금 못 미치니까요. 근데 집값이 25억으로 일부 한두 건 올랐어요. 근데 전세 가격은 그대로 9억이에요. 주변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30억으로 올랐어요. 2년, 4년 지나고 나서. 근데 누군가가 전세 9억을 계약한 사람이 있었다면 뭐 10억 이렇게 뭐 계약했다 쳐봅시다. 그 이후에 집값은 30억이 되어 있는데 전세가는 뭐 11억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 투자를 어렵게 만들죠. 아마 어색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대법원에서조차 합헌 판결을 내렸잖아요. 대법원에서도 임대차 2법, 3법 문제없다라고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국토부에서. 시청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쿠팡 링크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